오늘은 중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중, 남중, 공학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정보를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조금 있으면 아이들도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여중, 남중, 공학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아이하고 고민을 나눌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은 중학교 선택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중도 있고 남중도 있고 공학도 있어요. 아이들은 친한 친구가 가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중학교로 갈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보내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친구를 못 사귈까봐, 학교급이 바뀌니까 친구들하고 어색할까봐 아무래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많이 가는 중학교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오히려 조금 어색하고 애매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게 낫지는 않을까요? 그리고요, 친구를 사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돼요. 중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은 다들 어색해요. 아무리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같은 학교에 가서 같은 반이 된다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초등학교 때 친했다고 해서 중학교 때 계속 친하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중학교 친구들은 어제 친했다가도 오늘 쌩까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정서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가 많이 가는 학교로 그냥 선택한다 라고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중학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중과 남중 공학은 얘기가 많이 달라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여학생과 남학생의 친구를 사귀는 방법, 또 사춘기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중에 가면 이점이 많죠. 그래서 두루두루 여자아이들의 감정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아이들이 여중을 가도 좋고요. 혹은 조금 감정에 무딘 아이들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중은 굉장히 감정에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많이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중만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무심하고 감정에 무딘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저는 여중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중 아이들은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다시 친구가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점수 1점 가지고 울고 불고 따지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감정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너무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여중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자극이 오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그거를 다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중은 그렇게 좀 무디고 감정적으로 많이 기복이 없는 친구들이 그냥 다른 친구들이 막 삐져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무디게 넘어갈 수 있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여중에 가면 조금 힘듭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크리티컬하고 경쟁을 좋아하고 이기는 걸 좋아한다 하면 오히려 공학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남자아이들의 조금 무던한 성향하고 별로 감정이 쓰지 않는 그런 성향하고 섞여서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중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만 사춘기는 아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고 예민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딱 부딪히는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공학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그런 친구들, 남하고 별 비교 안 하고 그냥 좀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라고 무던한 친구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여중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을 봐야 할까요? 남중의 특징이라면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사춘기에 분비가 되면서 공격적이고 서열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게 되는 남자아이들은 딱 가면 이제 1순위부터 쭈르륵 힘의 경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자꾸 부딪히거나 힘싸움하거나 계열 맺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공학에 가는 게 좀 나을 수 있겠죠. 물론 공학에서도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서열짓기가 있긴 있지만요. 그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조금 무산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의 특성, 남자의 특성이 조금 묻어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열짓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촉각이 곤두서는 아이, 그런 아이들도 오히려 공학에서 지내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여자아이들하고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는 게 어렵다, 여자아이들의 그런 세심한 것에 조금 힘들어한다 하면 오히려 남중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거든요. 몸싸움은 있을정정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묻어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요. 내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남중, 여중, 공학 중에서 어떤 학교가 맞을까? 그래서 사춘기 또 중학교 시기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관점에서 남중, 여중, 공학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하더라도 그 성적으로 자꾸 부딪히더라도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겨내겠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아이들 속에서 이제 남녀 관계 이렇게 부딪힘 속에서 자라나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성에 관한 관심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오히려 여학생, 남학생끼리 있을 때 이성에 대해서 그 관심이 불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보지 않는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녀공학은 매일 같이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성교제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이성을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든 이성관계든 아이의 성향이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어떤 게 내 아이한테 맞을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중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학교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위 선배들의 평판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평판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 평판을 전해주시는 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이 학교는 괜찮고 안 괜찮고 나는 만족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궁금한 거 하나씩 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싶다 할 때는요,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예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그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는지 현황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살펴보셔서 내 주변의 학교, 중학교 몇 군데를 갈 수 있는 학교를 픽하셔서 정보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학교별 공시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역별로 공시 정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공시 항목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학생 현황, 학교 교원 현황, 교육활동, 교육 여건, 예결산 현황, 학업 성취사항,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학생 현황에는 학교 현황, 성별 학생 수, 학급별 학생 수, 그 다음에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입학 전형 요강, 입학생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졸업생 진로 현황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는 특목고를 몇 명을 보냈는지,
특성화고를 몇 명을 보냈는지 이런 부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특수 목적고, 일반고, 자사고 뭐 이런 부분을 몇 명을 보냈는지 진로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특목고나 이런 특성화고나 다른 유의 학교를 준비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내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교육활동에 보면은 학교 규칙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수업 일수, 수업 공개 계획,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들, 동아리 활동 현황, 뭐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관심 있으실 게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내용을 보면은 자유학기제 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해서 운영계획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반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아, 이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나 궁금하신 내용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 여건, 이거는 급식 실시 현황,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이렇게 학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예결산, 예산 결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돈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학업 성취 사항란입니다. 그래서 교과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아, 내 아이한테는 이 부분이 좀 맞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내는 게 좋고요.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어떤 과목의 평균 점수가 어떻고 성취 평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성취도 표준 편차하고 A, B, C, D 다섯 그룹의 성취도 분포 비율이 나오고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면 영어 평균은 낮구나, 영어 시험이 어렵구나, 아, 체육은 평균이 높구나, 체육은 대체로 평이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점이 강점인데 이 학교랑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는 평이하게 나오고 수학이 어렵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쉬워서요. 아이들을 보낼 때 아, 이 학교가 조금 더 낫겠다, 내 아이한테는 맞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 진로 현황하고 학업 성취 평가 현황,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이런 세 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아, 이 학교가 더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이 쓰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중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중, 남중, 공학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정보를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중학교 선택하실 때 그냥 친구들이 가는 학교, 옆집 엄마가 보내는 학교 이렇게 보내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조금 판단해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